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LA 시간으로 2018년 8월 22일 아침 9시 현재 세계의 탑 뉴스는 일치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별검사 수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또 유죄를 인정하자 많은 전문가가 워터게이트 분기점에 비유합니다. 특히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는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통령의 지시였다면서 유죄를 인정했고 대통령이 사면에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그를 비난하면서도 그의 죄는 죄가 아니라고 트윗했습니다. 공화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를 느끼고 민주당은 특별검사가 해고될 수 있을 것을 염려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일부 언론에서는 별것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영국 신문 가디언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최악의 시간이 왔다고 전망했고 중국 관영 언론은 중국을 더욱 강하게 해주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풍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문정인 특보를 비밀 병기로서 제대로 활용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전했습니다. 영어가 유창하고 미국 친구가 많은 문정인 특보가 미국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의 정책을 내비치기도 하고 설득시키기도 한다는 지적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북한이 핵 활동을 계속한다는 UN 보고서도 보도했습니다.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와 판문점 군사력 축소도 미국 언론이 주목합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오늘 불마켓 최장 기록을 세우자 시카고 트리뷴은 사설에서 모두에게 좋은 뉴스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건 불마켓이 언제까지 유지되느냐인데 의견들이 다릅니다. 서류 미비자가 아이오와 대학생 살해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용의자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다는 대학생의 말에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영화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즈가 큰 인기고 빅 이슈입니다. 퓰리처상을 받은 베트남계 작가는 시시하거나 이류 영화라도 아시안에 관한 아시안이 만든 영화가 많이 나오고 또 보여져야 한다는 칼럼을 썼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와 오늘 미국의 정치 상황은 확 달라졌습니다.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난 이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아주 나쁜 하루, 최악의 하루가 됐고 공화당이 그 탄핵을 현실로서 걱정을 해야지 될 정도 의 일이 어제 터졌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백악관에서의 보좌관 역할을 했었던 오마로사는 트럼프 시대 끝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가장 보수적인 매체의 지적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대책본부장을 했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문제로 선거대책본부장 자리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던 폴 매나포트는 돈 세탁 등 18개 혐의 중에서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10개는 인정되지 인정이 아니라 배심원들의 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제 다음 달에 또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로비스트 등록법 위반 등에 관한 배심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와도 연결이 돼 있으니까요. 물론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의 캠페인 간에 직접적인 내통이 있었는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직접 대선과 관련이 없지만 러시아나 푸틴 또 푸틴과 가까운 우크라이나 정치인들과 다 연관되고 돈이 오고 가고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무엇이 나왔고 무엇이 더 나올지는 지금 특검팀만이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케이스는 마이크 코엔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일입니다. 대통령의 모든 문제를 고쳐왔었던 그가 대통령에게 가장 큰 문제가 돼버렸습니다. 그는 8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을 한 겁니다. 이 케이스는 배심원이 아니라 2가지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트럼프와 관계가 있던 여성들에게 돈을 주고 선거 전에 입막음을 한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검사팀에
대통령의 지시로 돈을 줬다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 결국은 선거법 위반으로 증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 마이크 코엔 변호사의 변호사가 미국의 모든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마이크 코엔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게 됐는가?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거짓을 청산을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 대통령이 그를 사면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면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특별검사 측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로 어제 말씀드렸었던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사임하게 될 때 그 사임하게 만든 백악관의 법률 자문과 같은 길을 간다는 뜻도 됩니다. 어제 방청석에서는 lock him up. 저 사람 감옥에 가두라고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는 일이었고 오늘 미국의 그 중요한 그 신문의 일면 그리고 그 다른 나라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뉴욕 포스트와 뉴욕 데일리. 어떤 때는 뉴욕 데일리 뉴스가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이제 둘 다 타블로이드 신문이고요. 그것을 얘기를 하면 대통령의 친구인 루퍼트 머덕의 계열사인 뉴욕 포스트는 감쌉니다. 아예 보도하지 않거나. 그런데 오늘은 똑같이 그런 이제 여러 사람의 그 세 사람의 사진 대통령 폴 매나포트 또 마이크 코엔을 사진을 실으면서 그 굉장히 그 위기에 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통령의 사기단 이런 표현과 함께 뉴욕 포스트 난감한 대통령의 작은 얼굴 대통령보다 훨씬 큰 폴 매나포트와 마이크 코엔 이 두 사람이 대통령의 정치 운명을 위협한다는 게 이제 그대로 느껴지는 그런 그 타블로이드 두 신문이고요. 드러지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어떻게 그 맨 위에 썼냐면 드러지 리포트는 많은 보수 언론이나 저널리스트가 드러지 리포트 기사가 얼마나 좋은지 보라고 하지만 드러지 리포트는 기사를 만드는 그런 매체가 아닙니다. 다른 그 매체들을 전부 링크만 제목만 본인이 그 달리하고 링크 시켜주는 그런 곳인데 오늘 이제 맨 위편에 다른 그 기사들을 쭉 링크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바꿨느냐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 왔다. 매나포트 유죄, 마이크 코엔 나는 유죄다. 탄핵 두려움이 워싱턴을 쳐버렸다 하는 내용이었고요. 영국의 가디언은 전 보좌관들의 금융범죄에 대한 유죄로 트럼프 대통령 최악의 시간이 왔다. 프랑스의 르몽드도 영국의 가디언과 마찬가지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엔이 중국은요 아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중국 얘기를 조금 뒤에 전해드리죠. 마이크 코엔 이 개인 변호사가 대통령의 지시로 선거 직전에 이제 2명의 여성에게 허쉬머니 입막음용을 줬다. 이 내용은 돈을 줬다는 것은요. 그것은 결국은 대통령이 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얘기도 되고요. 물론 지금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기소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개인 변호사가 말을 한 그 순간을 많은 전문가들이 1973년 6월의 셋째 주 존 딘 어제 말씀드린 리처드 닉슨의 법률 자문이 상원 워러게이트 위원회에서 증언을 하기 시작한 날로 봅니다. 또 다른 비유는 같은 해 7월의 둘째 주 닉슨의 보좌관 알렉산더 버터필드가 백악관에 테이프 시스템이 있다. 이런 것을 폭로한 그로 인해서 결국은 이제 리처드 닉슨이 사임하게 되는데 이 정도의 중요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뭐 미국의 보수보다는 진보 언론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많잖아요. 뉴욕타임즈 마녀 사냥 하는데 멀러 팀이 분명한 몇 명의 마녀를 잡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요. 물론 앞으로도 트럼프와 그의 사교 집단 컬트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 모든 게 가짜라고 하겠지만 이게 그 증거로 바탕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계속하기는 좀 힘들어졌다. 워싱턴 포스트는 대통령이 이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왔다라고 하고 헌법은 이제 트럼프의 운명을 의회에 맡겼다.
파워풀한 공화당 의회는 더는 덮으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의회는 트럼프의 이런 그 범죄적인 역할 같은 것을 깨끗하게 조사해야지 된다. 더 이상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된다. 보수적인 신문 월스트리트저널, 제가 사설의 중요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게 무슨 러시아 내통과 관련이 있느냐? 관련이 없다. 따라서 특별검사는 대통령을 기소하지 않을 것이다. 유권자들은 왜 예를 들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그 선거법 위반 행위로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는데 도움이 됐는가, 이런 증거를 보고 싶어 할 것이다. 그러니까 다들 의도를 가지고 사설을 쓰는 거예요. 이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기 위해서. 본인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예요. 이제 어제부터 계속 트윗을 하고 있는데, 본인이 유죄를 인정한 게 아니라 유죄 판결을 받은 폴 매나포트에 대해서는 참 내 마음이 안 좋다라고 얘기하면서 마녀 사냥이다. 용감한 사람이다. 폴 매나포트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와 이제 협조에 들어간 마이클 코헨은 대통령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특히 어제 그 백악관에서 나가서 최근에 책을 쓴 그 오마로사가 마이클 코헨이 선거 그 캠페인 당시에 대통령과 함께 비행기에 타고 있는 그런 비디오 클립까지 연결을 하면서 마이클 코헨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선거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다 알고 있다라고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유죄를 인정하고 특별검사에 협조하기 시작한 마이클 코헨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변호사다. 그래서 내가 더 이상 그에게 일을 안 맡기는 거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누군가 변호사를 찾는다면 코헨은 아니라고 내가 말하겠다 했습니다. 어제 그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대통령이 그 캠페인을 했죠. 도대체 내통이 어디 있느냐고 찾아봐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최근의 트윗이 대통령이 마이클 코헨을 그렇게 비난을 하고 나서 코헨이 내 유죄는 유죄가 아니다. 선거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그건 범죄가 아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도 선거자금법을 위반했는데 그냥 넘어가지 않았느냐라고 가장 최근에 트윗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조금 다르네요. 왜냐하면 이렇게 선거 직전에 뭔가가 드러나면은 선거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에서 여성들에게 하나는 직접적으로, 하나는 또 뭐 다른 언론사를 통해서 돈을 주고 이런 일을 한 것과, 그 당시에 오바마는 2008년도에 37만 5천 달러라는 아주 큰 정치적인 벌금을 물었습니다. 아마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벌금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대통령 선거 역사상.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풀뿌리 그 선거 캠페인이 기록적이었기 때문에 다 그 핸들하기도 힘들고, 뭐 오바마 측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거예요. 48시간 동안 1,300명이 180만 달러를 선거 기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소액 기부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금방 그 노티스를 뭐 관련자들에게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기부자 이름이 뭐 빠지고 뭐 뭔가를 제대로 못해서 나중에 이것을 그 37만 5천 달러 벌금을 받은 거죠. 아무튼 대통령의 트윗에 관한 팩트 체크는 이렇고요. 스펙테이터, 굉장히 보수적인 매체입니다. 이 모든 어제 대통령의 그 선거 그 대책본부장이나 개인 변호사가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인정을 한 것은 대통령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 이 같은 모든 소음을 무시해버려라. nothing이다. nothing.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 아무것도 아니니까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코헨 특별검사와 협조를 하는 대통령의 전 개인 변호사는 그 사람 신용 없는 사람이다. 사업할 때도 뭐 돈 이리 하고 저리 하고 탈세 혐의 이런 것도 받고 있지 않느냐. 언론은 트럼프 대통령을 인신공격하는 거다라고 그 스펙테이터에는 이 같은 컬럼이 실렸는데, 미국인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은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까지 상관하게 만드는 게
여론이고 그 여론이 뭐 지금까지는 뭐 루머와 많은 것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사실에 근거해서 여론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걱정하는 것 같고요. 중국의 이제 뭐 관영 그 매체인 그 글로벌 텔레비전 네트워크가 영어로 하는 것을 봤는데요. 풍자적인 그 비디오 클립 한 3분 정도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점점 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Thanks, Mr. Trump 하면서 You are great. 당신 정말 대단해요. 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요. 이러한 개인의 스캔들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을 또 특히 무역 전쟁 같은 것으로 테슬라 같은 회사도 지금 뭐 중국을 찾고 있고 또 무역 전쟁을 하니까 중국이 조금 뭐 미룰 수도 있었던 그런 반도체 업계 같은 것을 더 연구하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이 이렇게 그 소란스럽기 때문에 중국이 알게 모르게 더 강해지면서 미국은 또 외교적인 고립을 그 자초하고 있기도 하고 또 중국에 대해서 관세까지 그 어수선한 상황에서도 계속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더 건강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베이컨 수입하지 않아서 덜 먹고 미국의 그 버번 술도 덜 마시니까 그런다. 이게 굉장히 이제 그 풍자적인 그런 그 3분짜리 비즈니스 뉴스 앵커가 그 챙레이가 직접 이것을 그 읽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국과 연관돼서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는 경제가 아주 좋습니다. 뒷부분에 말씀드리겠지만 불마켓이에요. 미국 군인들도 어디 가서 지금 다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쓸 수 있는 무기가 이제 무역전쟁 같은 것을 계속하면서 중간선거 전에 북한 문제로 뭔가 큰 성과를 올리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러한 북한 카드를 쓸 수밖에 없다는 이제 이런 시점이 어제의 그 케이스와도 연결이 됩니다. 북한 케이스도 잠시 뒤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까지 뭐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문정인 특보의 그 말, 발언, 뭐 foreign policy 또 뭐 잡지 애틀란틱 카운슬 뭐 이런 또 미국의 여러 그 띵크탱크에서 한 발언들은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조금 다른 면 개인적인 면까지요. 문정인 그 특보에 그런 것까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월스트리트저널은 결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도 또 북한과의 한없는 포용 정책을 지지하지도 않는 언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잠시 뒤에 북한 핵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그 뉴스가 그 심각하다는 하나의 증거는 팍스 뉴스입니다. 팍스가 주로 이제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이슈들이 나오면 아예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올 때도 그전에는 어떻게 커버를 하냐면은 아직도 힐러리 클린턴의 이메일 스캔들, 우라늄 원 이런 것들을 또 그 사실과 많이 다른 그래서 팍스의 또 다른 그 셰프 스미스 같은 앵커가 그것을 자신들의 동료가 한 것을 뭐 션 해니티라든가 로라 잉그램이라든가 터크 칼슨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한 것을 또 다른 앵커가 정정을 해야지 되는 그런 걸로 뒤집어 씌우거든요. 덮어버리거든요. 뒤집어 씌운다는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덮어버리거든요. 다른 뉴스로. 그런데 오늘은 그 팍스가 아주 신중하게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이 두 가지 내용을 계속 그 탑으로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심각한가는 알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뭐 미국도 북한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해야지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한국이 먼저 할 것 같죠? 뭐 대통령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는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국의 보수 그 정치계 언론계에서는 너무 빠른 것 아니야라고 의문을 하지만 더군다나 워싱턴과 금이 가고 말겠네.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를 인용을 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연락사무소가 설치될 때 연료라든가 전기도 그 남한이 공급한다고 하니까 그건 유엔의 경제 제재안 위배가 아니냐라는 그 반발
지적 같은 것도 많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뭐 한국 정부가 아니라고 하죠. 북한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계속 워싱턴과 좋은 관계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워싱턴은 현재까지는 남북 관계 개선은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 하는 아주 공식적인 입장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까이 가는 것은 좋아하지 않죠. 어제 같은 신문인 뉴욕타임스가 그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하라고 했잖아요. 아니면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3차 회담 이후에는 미국을 뒤로 하고 이제 북한과 남북 이슈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경고 비슷한 그 사설을 실었는데, 결국은 이제 미국도 어느 정도 뭐 그 평화 선언이라고 했어요. 어제 그 뉴욕타임스는 말하자면 지금 한국과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종전 선언 같은 것 해주고, 완전하지는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핵에 관한 그 자료 리스트를 받아라 하는 그런 사설을 쓰고 오늘 이제 다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한국에서는 지금 뭐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다른 많은 나라들도 20개국이 넘는 곳이 평양에 뭐 사무실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을 고려를 하고도 있다. 이런 내용까지 얘기하면서 남한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만드는 것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이게 이제 월스트리트저널과 뉴욕타임스의 차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빈센트 브룩스요, 주한미군 사령관이 긴장 완화 자체는 지지하지만 지나침은 경고를 했다. 또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한국이 너무 나가면 그것이 이제 좀 뭔가 그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지나침은 경고를 했다. 이 정도까지 그쳤거든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 사령관을 이제 같이 뭐 기자들을 같이 만났겠죠. 판문점에서도 이제 방어 스케일이 작아지고 이런 것들이요. 뭐 뉴욕타임스도 보도를 했어요. 뭐 몇 마일 뒤로 물리고 하는 그런 것들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한미 사령관이 안보 위협이다라는 제목을 그렇게 뽑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이 뭐 군인도 2022년쯤에 한 10만 명 줄이고 지금 60만 명 정도 되죠. 그 밖에 뭐 많은 그 무기라든가 이런 것은 북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한국이 강하고 아직까지 또 미국의 도움도 받고 있고, 다만 북한이 핵을 갖고 있다. 뭐 이런 점이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뭐 한국만 줄이는 게 아니라 이게 똑같이 북한과도 합의가 돼서 북한도 마찬가지 행동을 하는 거다라고 그 얘기를 했다는 것까지는 월스트리트저널도 전했고요. 이 주한미 사령관은 이제 한국이 뭔가 이렇게 그 북한과의 긴장 완화를 줄여간다면, 본인은 이제 주한미 사령관이잖아요. 원래 목표는 만약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때 방어하는 총책임자고 군 사령관으로서 이 같은 변화와 또 불확실성에 대응하겠다. 다른 방법을 찾겠다. 그런데 그 다른 방법 찾는 게 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뭐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굉장히 그 군도 현대화됐고요. 미국에서 무기를 많이 사 들여갔고 또 사줬기 때문에 미국이 팔기를 원했었고, 수십 대의 뭐 락히드 마틴의 무슨 뭐 P8 포세이돈이라든가 전투기 F-35요. 아니면 또 뭐 보잉 회사에서 만드는 뭐 잠수함 무기를 또 공격하는 항공기라든가 이런 것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긴 하고, 일단 한국에서는 그 4월 27일에 판문점 정상회담에서 서로 약속한 것을 이제 지켜가는 과정인데, 월스트리트저널이 또 무엇을 보도를 하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는 달리 북한의 핵 활동은 점점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또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엔의 뭐 핵에너지 기구라든가 국제 핵사찰단 IAEA 모든 것을 뭐 위성 등등을 종합을 해보면,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은 월요일에도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할 뜻 같은 것을 밝혔지만, IAEA만 하더라도 영변에 또 다른 곳에서도 뭐 구룡광이라든가 뭔가를 냉각 시스템 같은 것을 지금 뭐 새로 짓고 있다든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파악하고 있잖아요. 추가로 5메가와트짜리 뭐 핵 원자료를 짓는다던가
2009년 이후에는 지금 인스펙션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낙관과는 달리 북한은 별로 그 핵 문제에 대해서 변화의 태도를 아주 그 중요한 그런 것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이고요. 오늘 제가 월스트리트저널을 많이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월스트리트저널이 그만큼이나 지금 이제 미국도 북한과 뭔가 정상회담하고 뭐 폼페오 가려고 하고 하니까 조심하라는 신호를 계속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이 북한 포용 정책을 이제 그 홍보 내지는 팔기 위해서 비밀 병기를 파견하고 상당히 그것이 성공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문정인 특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긴장 완화에 수레바퀴 돌리기를 지금 문정인 특사가 잘 하고 있는데 미국과 북한은 핵 문제로 완전하다고는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좀 흔들리는 부분이 있는데 서울은 평양과 워싱턴에서 존중받고 있는 노련한 자문 문정인을 비밀 병기로 활용을 하고 있다. 특별 그 자문이요.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북한이 비핵화한다 약속을 지키고 있다고 하지만 존 볼튼은 회의적이라고 하고 서울은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3차 회담을 이제 곧 할 테고 문정인 그 특보의 개인적인 것을 좀 전하고 있어요. 여러 그 주변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미국 사람들이요. 67세로 2000년에 북한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미래의 통일부 장관이었던 이종석과 이 그 문정인이 동석하도록 그 당시 평양 TV에서 라이브로 방송할 때 그렇게 북한이 허용을 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최근에는 평양의 대표단이 자주 문정인 특보의 말을 인용을 한다. 뭐 그런 거겠죠.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뀌어야 될 수도 있다. 뭐 철군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등등의 이것도 뭐 완전히 평화 조약까지 가고 난 이후라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이거 뭐냐 뜸들이기냐 간복이냐 했는데 다 하겠죠. 모든 것. 그리고 청와대에서 한때는 우리 뜻이 아니라 그 사람 학자니까 개인 뜻이다. 대통령의 특보이긴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민글된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에서 거의 20년을 산 문정인 특보 뭐 공부도 미국에서 했고 78년부터 대학에서 미국 대학에서 강의도 했고 94년도에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아들은 미국 시민이잖아요. 문정인 특보에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에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북한 전문가가 몇 명밖에 없다. few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게다 대고 문정인 특보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의 친구도 있고 동료도 있고 뭐 대학 강의도 하고 있으니까요. 한국 이슈와 관련된 모든 국가의 문정인 특보는 네트워크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뭐 피러 헤이즈라든가 버클리에서 있는 그 리서치 센터에서 일하고 있는요. 문정인 특보와 전에 뭐 책도 같이 쓰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대중적인 그 북한 문제에 있어서의 논쟁을 하는데 문정인 특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어서 뭐 정책 입안자에 대해서도 뭐 커멘터리를 한다던가 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부의 방향에 대해서 긴장이 남북 긴장 뭐 북한과 미국과의 긴장이 한창일 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얘기 여기 나오네요.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재고해야지 된다던가 평양이 미사일 테스트를 중지시키게 하려면 그래서 보수에서 그때 뭐 난리가 났었어요. 아무튼 몇 개월 뒤에 주한미군을 뭐 좀 줄인다던가 이런 그 발언을 했고 아직도 월스트리트저널은 문정인 특보가 청와대의 지시 내지는 안내에 따른 발언을 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뭐 부분적으로 그 교감이 있겠죠. 뭐 그렇다. 제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고요. 4월 달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다음 날에 뉴욕과 워싱턴으로 왔잖아요. 그래서 주요 외교 전문가들의 생각을 알려고 또 생각을 전하려고 포린 팔러시 같은데 글도 쓰고 외교관계위원회에 가서 얘기하고 애틀란틱 카운슬에 가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뉴욕과 워싱턴에 다 갔고 그 자리에서 뭐 헨리 키신저도 살짝 만났고 이런 여러 가지 그 활동들 또 다른 사람을 인용을 해서 이 본인은 문정인 특보를 그 데니엘 스나이더 씨예요. 스탠포드에 있는 분이군요. 2000년부터 잘 알았는데 서울의 진보의 아젠다를 미국 입맛에 맞춰서 미국에 팔 수 있는 인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문정인 특보를요. 천안함 사태에 대한 입장이나 보수와 다르죠. 또 그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이유가 전부다. 이런 얘기를 하고 한국의 보수는 아니다. 한국 남한을 공산화시키기 위한 게 진짜 목표다. 핵무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데 굉장히 강경하기도 하고 뭐 솔직하기도 하고 그런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하면서 젊었을 때 뭐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 선수하고 챔피언을 했는데 그때 일을 보면 아는데 적에게 관대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유도할 때 상대편에게. 그러나 부드러운 면도 있어서 친구가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충성 씨인데 친구를 위해서 연애편지 대피를 많이 했었대요. 문정인 특보가. 소녀들에게 어떻게 설득을 시켜야지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지 되는지를 잘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 뭐 등등의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이슈를 잘 팔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성격 자체가 접근하기 쉽고 사교적이다 해서 제주도에서 막걸리를 서로 주어라, 부어라, 마셔라, 부어라, 마셔라 하면서 하기에 아주 그 적절하고 잘하는 사람, 국제적인 인물을 초대를 했어요. 꼭 제주도에서 한국 사람들만 하고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그 월스트리트저널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만 보면 지금 한국 정부 사이드에서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문정인 특보도 활용하고 뭐 서훈 뭐 또 그 정의용 뭐 이런 그 여러 그 청와대 내부 외부 사람들과 의견 일치로 한 목소리로 가고 있고 북한도 김정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김영철 뭐 리용호 다 이렇게 같이 가고 있잖아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일 테고 그에 비해서 미국만 따로 국밥인 겁니다. 대통령은 계속 어제도 그 유권자들에게는 좋다고 하고 김정은 나 좋아한다고 하고 우리 너무 잘 맞는다고 하고 그런데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은 지금 하는 게 별로 없어 북한이 하고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그 중간 어디엔가 세 사람의 지금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이런 형태에서 아마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처럼 그 어려운 그 선거대책본부장과 개인 변호사 픽서였었던 이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북한 카드를 이용을 하면서 결국은 그 북한이 많이 그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양보를 받아내려고 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1990년대의 그 주식시장의 불마켓 그 기록을 오늘 그 깼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417%가 올랐는데 지금은 2009년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지금 S&P 500 323%가 올랐습니다. 3,453일 불마켓 역사상 최장이에요. 그 예전에는요. 1957년도부터 61년까지는 뭐 한 86% 증가했다면 74년부터 80년 사이에는 126%. 그랬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90년부터 2000년까지 417%. 그 뒤에는 또 2002년부터 2007년까지는 101% 하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왔었고 그 뒤부터 2009년부터 지금까지 다시 이렇게 회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시카고 트리뷴이 사설을 실었는데 모두에게 좋은 거다. 주식시장이 좋으면 미국인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지금 그 당시에 2008년도 9년도에 그 부시에서 오바마로의 행정부 넘어왔었을 때 자동차 업계 이거 문 닫는 거 아니야 하고 돈 그쪽에 많이 정부에서 그 지원을 했죠. 9년 5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에 실업률이 9%인데 지금 뭐 3.9% 정도 되고 해서 시카고 트리뷴이 스마트한 건지 운이 좋은 건지 S&P 500가 320%나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뭐 GDP도 지난 분기에 그 4.1%였나요? 올랐죠.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주 그 좋은 겁니다. 게다 대고 시카고 트리뷴은 고용주의 투자도
괜찮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이제 월마트가 보통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니까 월마트 얘기를 들었는데 월마트의 CEO가 덕 맥밀런 씨가 하는 얘기가 커스터머들이 요즘 미국 경제가 좋다고 느낀대요. 본인들의 주머니 사정이 괜찮다고 느낀다는 거죠. 세금 감면이라든가 비즈니스 투자 때문에. 그런데 상품값 같은 경우는 조금 오르지만 이 시카고 트리뷴은 상품값이 오르는 것도 그저 이 나쁜 신호로가 아니라 사이클로 보고 있는 겁니다. 임금 상승이 되니까. 그런데 다른 전문가보다는 조금 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임금 상승이 지금 여러 가지보다 오르지 못했다. 물가 상승보다. 이게 이제 대체적인 전문가들의 평인 것 같은데 시카고 트리뷴스는 어쨌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의 54%가 주식을 갖고 있고 또 401k라는 게 있잖아요. 은퇴연금 투자. 그래서 불마켓은 주주만 좋게 하는 게 아니라 민간 회사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그게 경제 성장이고 결국은 모든 미국인에게 좋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54% 미국 사람 주식을 갖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국 분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이 퍼센테이지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한 10년 전에는 60% 정도는 된 것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 경제는 대통령에게 굉장히 좋은데 앞서 제가 첫 번째 섹션에서 이 말씀을 못 드렸어요. 길게 붙일 것은 없고요. 지금 여러 가지 러시아 스캔들 때문에 이거 탄핵 얘기 게다 대고 이제 하원이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요. 그러나 또 민주당 측에서는 대통령이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고 있으니까 특별검사를 지금 해고시키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까지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 내용 서류 미비자가 24살이에요. 20살의 아이오와 대학교의 학생이 좌깅하는데 결국은 7월 16일이었어요. 좌깅하다 행방불명 됐는데 어제 경찰에 이 학생의 시신이 있는 거 여학생이고 용의자는 남자입니다. 멕시코에서 왔어요. 4년 정도를 미국에서 불법 체류를 했는데 같이 이제 좌깅하고 가다가 아마 어떤 형태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학생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했답니다. 물론 불법 체류자라는 것을 알고 신고하겠다고 한 건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남학생이 여학생 따라가면서 말 붙이다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는 말에 이 서류 미비자 이 젊은 용의자가 너무 화가 났고 제정신이 아니었다 해서 결국은 살해했다 하는 얘기예요. 잠시 뒤에 영화 얘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 소설가인데요. 71년도 공산 베트남에서 태어나서 4살 때 이민을 왔습니다. 2016년도에 The Sympathizer라는 작품으로 퓰리처상을 받은 비에탄 구엔이 오늘 뉴욕타임즈에 칼럼을 썼는데 에이시안 아메리칸 영화가 더 필요하다. 심지어는 이류 시시한 영화라도 보통 정도의 수준이라도 하면서 요즘 지난주에 굉장히 돈 많이 벌었다고 하잖아요. Crazy Rich Asians 소설에서 이렇게 만든 영화인데 로맨틱 코미디인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하면서 베트남이라든가 많은 영화, 에이시아에 대한 영화가 디어 헌터, 플래툰 등등 많이 있지만 람보 있지만 항상 예술로서 훌륭하긴 하지만 백인 근육질 영화라는 거죠. 미군 안에도 블랙, 라티노, 여성, 에이시안 아메리칸 다 있지만 항상 이게 미국 중심이었다는. 그래서 에이시안들이 고정관념 속에 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하면서 최악의 예가 티파니에서의 아침을 일본 랜로드 있잖아요. 미키 루니 나오는 그런 것을 얘기를 했고 본인은
The Joy Club을 읽고 놀랐다고 얘기를 합니다.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때가 이 작가가 이 책을 읽었을 때가 18살이었는데 그 이후에 그 에이시안의 이런 모든 것들이 쭉 온 것이 아니라서 헐리우드에 영향을 미치지도 못했고 20세기에요. 정치계에서도 뭐 그런 모든 출판업계에서도 그랬는데 크레이지 리치 에이시안 여기 닥터였다가 그 배우가 된 그 코리안 아메리칸도 들어가잖아요. 이게 성공한다면 이미 지금 뭐 그 돈으로서는 성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수많은 에이시안 아메리칸 배우, 작가, 디렉터들이 더 많이 일을 하고 더 성공하고 나쁜 영화는 나쁜 대로 좋은 영화는 좋은 대로 우리가 에이시안이 에이시안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영화를 아무튼 그 더 많이 만들고 보고 해야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얘기 다 뺀 것 같아요. 네, 이 영화도 저는 뭐 에이시안이기 때문에 한번 보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안 보려고 하다가 이래서 글 여론이 중요하다니까요. 최근에 본 영화 가운데는 그 퍼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퍼즐 맞추기의 퍼즐. 여기서 블루 칼라 그 남성이 생각하는 아내를 참 사랑해요. 그런데 자기식으로 사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내는 아이들이 다 클 때까지 평생 자아가 없이 살다가 이 퍼즐을 풀면서 퍼즐을 푸는 새로운 사랑을 찾았는데 결국 뭐 사랑을 찾아서 떠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많은 스토리가 있고 특히 퍼즐이라는 것이 내가 내 인생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 러브도 하지 못하는 그게 이 퍼즐이 주는 바보 같은 게 아니라 좋은 거다 하는 아주 좋은 영화예요. 강희신이었습니다.